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타는 곰돌이 에로프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라뱃길입니다. 오늘 6월 17일 9시 반 정도 됐고요. 제가 기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추한 지는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주 안 타서 미니벨로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미니벨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아시겠지만, 뭐야 이건 뭐 이렇게 해괴방측해, 세팅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저분하죠. 저는 원래 현실주의이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나, 불편한 걸 못 참아서 원래 MTB에 쓰던 세팅, 또 로드에도 같이 비슷하게 세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죠. 제가 키가 182 정도에 몸무게가 한 110kg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장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오픽스 D10 미니벨로인데, 이 미니벨로 그 홈페이지에서 파는 시포스트 안장 180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거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여기 또 클램프, 여기에 맞는 클램프가 또 필요해서 클램프도 이렇게 따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쓰던 안장 파워 콤프 미미 154에,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일반 이 핸들바가 라이저바긴 한데 600mm의 라이저바 짧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앞으로 꽂히는 느낌이 있어서 핸들을 좀 긴 거, 저는 원래 핸들바 길이는 720mm 정도를 선호하거든요.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바인드랑 후사경, 원래 후사경 저는 좋아하거든요. 아라뱃길 탈 때도 그렇고, 뒤에서 오는 사람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핸들바를 높이니까 브레이크, 앞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행 영상 찍는 X5, 그 다음에 ID22의 C5 프로, 그 다음에 전에 쓰던 속도계 이렇게 달아놓고 뭐 물통 하나 달고 이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등은 저 다이소에서 파는 거 2,000원짜리인가요? 저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편의점에 사서 갈아 끼우면 되니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평페달을 예전에 다운힐 탈 때는 많이 썼는데, 그냥 클릭 껴놓고선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서 저는 미니벨로에도 원래 쓰던 클립 달아줬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세팅인 것 같더라고요. 키 181에 몸무게 110kg가 넘어가는데 미니벨로를 타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곰이 나와 자전거 타는 그런 느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에이스오픽스 D10을 구입하게 된 이유, 제일 첫 번째, 모든 종류의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MTB, 그래브, MTB,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로드 자전거로 시도를 했다가 결국 실패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갔다 왔죠. 그래서 느낌이 어느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미니벨로를 타고 한번 가보면 로드랑 MTB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이 틀릴까, 얼마나 더 힘들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미니벨로가 제일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구경만 하러 갔습니다. 여기 근방에 자전거 스튜디오라고 자스지기님이 운영하시는 자이언트 스토어인데, 거기서 이 에이스오픽스 D10도 취급을 해서 가서 구경만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오픽스 D10을 한번 들어봤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뭐 가볍다고 하는데 뭐 8.2kg, 8.0kg 사실 느낌이 안 왔습니다. 뭐 그런 거 누가 알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가벼운가 보다 했는데
들고 나서 이 D10 거기 매장에 있는 걸 한번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미친듯이 가볍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거운 MTB를 타다 로드 자전거, 제가 갖고 있는 마돈 SL6 DI2 버전을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그런 가벼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5개월 할부로 그냥 끊었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또 마누라한테 한번 무릎 꿇었죠. 정말 갖고 싶다, 열심히 운동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니벨로의 장점, 우선 작게 접힙니다. 3번을 접든 2번을 접든 접어서 보관이 용이하기도 하고, 버스나 기차나 그 다음에 KTX까지, 또는 만약에 캐리어 좋은 게 있다면, 보관함 좋은 게 있다면 비행기까지도 들고 가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미니벨로는 복장이 좀 프리해도 사실 잘 어울리죠. 오히려 그게 더 미니벨로의 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반모라든가 반바지 또는 청바지, 스니커즈, 뭐 그냥 헬멧에 장갑 정도만 착용하면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이잖아요. 약간 늦게 가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로드 자전거 기안급, 뭐 소위 얘기하는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시속 지금 저처럼 한 15km, 16km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뭐 고장이 났나, 아니면 어디 다쳤나. 근데 미니벨로는 천천히 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원래 그렇게 타는 자전거니까. 미니벨로의 시속 얼마나 나와야 되는 걸까요? 저는 로드랑 MTB랑 다 좋아해서 여기 아라뱃길에 오게 되면 거의 뭐 한 22km? 20km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때로는 달리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타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접기 편하고 어디든 잘 어울리고 어느 때든 탈 수 있고, 어떤 이동수단과 수단을 이용해도 다 갈 수 있다. 국토종주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토종주 갈 때 펑크를 못 때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튜브를 교환을 못하는 분이 계신데, 근데 미니벨로로 가다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 도로가로 가서 택시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택시에 자전거를 접어서 어디 뭐 자전거포나 삼천리 자전거, 아니면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로드나 MTB 같은 경우엔 쉽지 않죠. 거기서 뭐 픽업 요청을 하거나 용달을 부르거나 하면 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꼴랑 12,000원, 13,000원짜리 튜브 하나 가는데 뭐 싸게는 5만원, 7만원, 그마저도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마저도 사실 행복입니다. 그래서 미니벨로의 장점은 이 정도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벨로의 단점 겁나 많죠. 키 큰 사람이 안 맞습니다. 키 큰 사람이랑은 우선 175에서 178까지는 참 괜찮은 스펙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근데 이 미니벨로의 특성상 길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한테는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C포스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요거
처리하는데 이것저것 다 실험해보고 중간에 뭐 껴보고 막 해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내려가냐, 그럼 네이버에 쳐보시면 압니다. 거기까지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키 크신 분이 미니벨로 지금 타고 있는 D10을 타게 되면 뭐 재원상 182cm였나요? 거기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니벨로를 소위 얘기하는 그 무릎을 다 구부린 상태에서 살짝만 펴지는 그 상태로 한다면야 뭐 그렇게 뭐 한 번 타면 4km 뭐 5km 뭐 한 정말 장거리 갔다 10km 정도 간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좀 타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느 정도 그런 뚜렷한 이 세팅 값이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180이 넘어가면 이 세팅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좀 고생을 하고 있고 아직 그래서 완벽한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세팅을 맞추다 보니 앞브레이크 선이 너무 짧아서 만약에 넘어져서 핸들이 한 바퀴 돌아가면 앞브레이크 그 오일 선이 브레이크 선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교환하려고 그냥 아니면 구매한 곳에 가서 브레이크 선 연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잡소리가 많습니다. 3번이 접힌다, 2번이 접힌다, 접히는 곳에 경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찌그덕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저처럼 몸무게가 많은 사람이면 더더욱더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이 트라이폴드 특성상 지금 이 D10에는 일반적인 변속기가 아니라 텐셔너가 같이 변형이 된 변속기가 사용이 되는데 이걸 처음 써보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나름 변속이 괜찮습니다. 나름. 이미 시마노 뭐 알리오 그 밑에 등급 아니면 그 변속기 자체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만원짜리 미니벨로를 한 7년 전에 한번 사봤는데 변속 잘 되더라고요. 림브레이크인데도 브레이크도 적당히 잘 들고, 그리고 이 에이스 오피스 D10 여기에는 최대의 단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소위 얘기하는 듣보잡이라고 해야죠. 쓰기엔 괜찮습니다. 브레이크 감도 좋고 브레이크 레버 조절 간격도 좋고 이 AX 오피스 얘네 회사에서 전용으로 나온 전용 제품인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여러가지 브레이크를 써본 건 아니지만 스램이랑 시마노랑 뭐 텍트로랑도 잡아봤는데 브레이크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성능 좋아요. 근데 듣보잡이요.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왜 제일 문제냐? 부품 수급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제일 나중에 문제를 좀 썩힐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이미 여분을 2개를 구매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는 뭐 에이스 오피스 D10 만족합니다.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로 국토 여행을 예상하고 구상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걸 구매한 날 같이 예약을 하셔서 지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아라뱃길을 30km 이상씩 타고 계세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국토종주를 다시 한번 저랑 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전거 타면
좋으시니까 몸도 도와주시고 정신도 도와주시니까 열심히 타고 계십니다.